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기초 강의 첫 번째 주제인 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공부한 목의 특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실제 사주 사례를 통해서 목에 대한 해석을 탐구해 보실 것입니다. 앞 시간에 공부한 목의 특성들은 사주 해석의 접근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인 것이고, 사주 해석은 사주를 구성하는 글자들의 오행을 바탕으로 해서 사주가 가지는 특성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고 이해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갑목의 사례입니다. 임술년 병오월 갑인일 갑자시의 사주로 갑목일간이 5월의 한여름에 태어난 사주로, 5월의 갑목은 성장이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이고 자신을 한껏 드러내려는 의지를 표방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주의 구조를 오행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이 사주의 비ገብ으로 갑과 갑인 이렇게 세 개가 있고, 화는 식상으로 병화와 오화 두 개가 있고, 재성인 토는 술토가 하나 있고, 이 사주의 관성인 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목을 생해주는 인성인 수가 임수와 자수 두 개가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과 화의 양성이 아주 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주의 명주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향의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갑목일간이 자신의 지지에 인목이라는 탄탄한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시간에도 갑목이 있어 목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월간에 있는 병화는 식상으로 또 자신의 지지에 튼튼한 뿌리를 형성하고 있고, 연간에는 갑을 생해주는 임수가 또한 시지에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5월의 갑목이 가장 필요한 오행은 자신의 생장을 도와줄 수가 가장 필요한 오행이고, 또한 성장하여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화 또한 가장 필요한 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구성을 보면 갑목을 중심으로 갑목의 필요행인 임수가 연간에 위치해서 갑목을 도와주고 있고, 또 월간에는 병화의 식상이 있어서 자신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원국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튼튼하고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갑목은 자신의 성향을 한껏 드러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주를 수를 기반으로 목과 화가 아주 좋은 구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주를 목화통명의 사주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갑목일간을 중심으로 인성인 수와 식상인 화가 탄탄한 구조로 일간의 목이 그 성향을 잘 발현해서 교육자로 성공한 목화통명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원국의 구성이 아주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주의 유일한 결점이라면 사주에 관성인 금이 없는 것인데요. 갑목에게 금은 결실이고 명예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에 만약에 시간쯤에 갑목이 아닌 경금이 있었다면 이 사주의 명예는 훨씬 더 높이 평가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을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년 정묘월 의류일 신사시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을목인간이 자신의 계절인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의 을목은 한참 성장을 구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오행은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수와 또 자신의 성장을 도와줄 화가 가장 필요한 오행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인 목이 을목과 묘목 두 개가 있고 식상인 화가 정화, 사화 두 개가 있습니다. 로 세 개가 있습니다. 재성인 토는 기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인 금이 신금과 유금으로 두 개가 있고요. 을목을 도와줄 인성인 수가 없는 것이 이 사주의 결점이 되겠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앞의 사주와 같이 이 사주도 목화의 양성이 아주 강하게 구성된 사주로 이 사주의 명주의 성향은 또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묘월의 을목이 가장 필요한 수가 없는 것이 가장 결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월이 성장을 구가하는 목에게는 금의 신금과 유금은 경계해야 할 대상인데 신금과 유금이 을목을 주변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정화와 사화가 신금과 유금을 제어해 주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는 없지만 습토인 기토가 옥토가 을목의 생장을 지탱해 주고 있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원국의 구성이 좀 결함이 있는 사주인데 운에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운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의 운을 살펴보면 그런 요소가 갑자대운에 실현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자운에 바로 을목을 생해줄 자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천간으로 을목을 지원해줄 간목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주의 특성을 공부할 때 을목의 특성 중에 을목의 생장 환경이 좋으면은 바로 간목과 경금을 지지목으로 해가지고 을목의 급성장하는 그런 등락계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 사주 역시 갑자대운을 맞이하면서 수인성으로 자신을 생해주는 성장 환경이 구축되고 또 천간으로 간목이 들어와서 간목을 통해서 타고 올라가 스스로를 높이 올려서 성장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원국이 취약한 을목의 구조가 갑자대운에 이르러서 인수인 자수의 생과 간목을 지주로 해가지고 성장한 등락계갑의 사주입니다. 오늘은 목에 대한 실제 사주로 원국의 구성이 좋아서 성공한 케이스와 원국의 결점을 운에서 해결하여 성공한 케이스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사주 해석에서는 오행의 균형과 생극제와의 상호관계를 보는 것이 우선하며 목을 음목과 양목, 생목과 사목 등 오행의 특성은 해석의 디테일을 구하는 접근입니다. 입문 과정에서 공부했던 고전의 해석법인 조후와 강약, 그리고 병이 되는 것과 약이 되는 것을 찾아서 사주의 균형을 찾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앞으로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해석을 확장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오행 이야기 두 번째 주제인 화를 주제로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